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메모장을 활용하여 간단한 계산이나 수학 문제, 그래프, 물리 문제 등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먼저 4칙 연산에 대해서 테스트해보자. 자, 1 더하기 1은 2이다. 자, 신기한 것이 이렇게 문자로 적으면 이 문자를 수식으로 인지하여 결과를 제공해준다. 단순히 1 더하기 1을 적으면 결과를 주지 않지만 여기에 는을 붙이면 결과를 제공해준다. 당연히 곱셈도 된다. 자, 곱셈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 2 나누기 3. 나누기도 되고 분수 역시 똑같이 계산해준다. 이렇게 4칙 연산뿐만 아니라 루트도 계산해준다. 루트도 계산해주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자 루트 6인데 루트 6을 수치화하여서 적어준다. 문자를 활용한 연산을 알아보자. 자, A를 1이라고 약속하고 3 더하기 A를 구해보자. 3 더하기 A는 4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기한 기능이 여기 있는 1을 터치하면 이렇게 위에 눈금자가 생긴다. 이 눈금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 눈금을 이용하면 A 값이 변하는데 이 변함에 따라서 이 결과 또한 변한다. 이 A라는 것을 변수로 취급하여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3 더하기 A뿐만 아니라 1 더하기 4A 이런 것도 계산해준다. 3A 더하기 4A 제곱 이렇게 복잡한 식도 당연히 계산해준다. 이렇게 문자 하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문자 2개도 이용할 수 있다. A는 1 A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3이라 두자. B는 3.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인가? A 더하기 B는 4다. 얘 또한 이 B를 클릭하여 이렇게 움직여주면 결과값이 변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구할 수 있는가 보자. 얘도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식뿐만 아니라 sin A도 값을 구해준다. 아까 A 값이 얼마였지? A 값이 1이었다. sin 1이란 값은 0.841이다. sin 1 얘는 0.841. 여기서 포인트가 sin 1이랑 sin 1도는 다른 거다. 여기 sin 안에 들어간 1은 라디안 값이고 라디안. 여기에 들어간 이 1도는 각도이다. 디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in 30도는 얼마인가? sin 30도. 풀이 0.5, 2분의 1.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30도를 눌러서 움직여주면 값이 변한다. 자,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 보자. x 더하기 1은 0이다. x는 얼마인가? x는 이때 얘는 풀이를 못 해준다. 아직 이 기능은 탑재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으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써보자. 자, 이렇게 식을 쓰면 그래프 삽입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래프를 삽입하면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준다. 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다. 자, 또 y는 x 제곱이라는 걸 써보자. 얘도 그래프 삽입 버튼이 있고 기존 그래프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그래프에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삽입해도 된다. 그러면 새 창이 뜬다. 이렇게 그래프를 누르고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다.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이 초록색이 y는 x 더하기 1이고 이 파란색이 y는 x 제곱이다. 자, 이 그래프를 확대해서 터치를 해보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교점 또한 알 수가 있다.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멈추는 지점이 있으면 딱 좋은데 아직 그런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왕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좀 예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 그래프를 알고 있는가?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게 나올까?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당장은 그릴 수가 없다. 이 메모장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는 y는 fx라는 꼴로만 주어져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즉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는 그래프로 잘 그려준다. 그런데 뭐 원의 방정식 같은 형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얘는 그래프로 안 그려준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y는 fx꼴로 바꿔야 되는데 y는 fx꼴로 바꾸면 y제곱은 1-x 제곱이므로 y는 루트 1-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루트 1-x 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자, 얘부터 그려보면 그래프 삽입 누르면 자, 반원 위쪽에 반원을 그려주고 얘는 아래쪽 반원을 그려준다. 아, 참고로 절대값도 그래프로 잘 그려준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 필요는 없고 y는 fx꼴로 식을 만들어주자.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자, 17y제곱 빼기 16xy 플러스 17x제곱 마이너스 225는 0이다. 자,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하여 y를 구해보자. 자, y는 17분의 8 절대값 x 플러스 먼저 64x제곱 빼기 17에 17x제곱 빼기 225. 자, 이렇게 정리된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나와라. 자, 여기 보면 식을 잘 비교해보면 루트가 끊겨 있으니까 다시 그려주면 여기까지. 다시. 자, 이 식과 이 식의 표현이 딱 맞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 삽입.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다른 해 하나는 이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이므로 자, 여기서 바꾸면 분의 8x 마이너스 루트 64x제곱 빼기 17에 17x제곱 빼기 225. 자, 얘도 그래프로 그려주면 자, 식 비교하면 일치한다. 일치하니까 기존 그래프에 추가. 자, 그래프를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트 모양이다. 잘 늘려주면 1대1 비율. 자, 하트 모양이 된다. 자, 작은 하트 모양이 된다. 작은 하트 모양이 된다. 아, 귀여워. 아주 귀엽죠? 자, 이런 하트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다양한 그래프를 여기에 그릴 수가 있다. 아, 근데 또 아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는 잘 그리지만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 없다.
뭐 2,1 이렇게 해도 이 표현이 안 되고 또 뭐 x는 2, y는 1 이렇게 해도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점이 좀 아쉬운 것 같다. 다음으로 특수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로그 값도 정확하게 이렇게 구해준다. 풀이 1 로그 2의 2는 풀이 당연히 1 로그 2의 1024는 당연히 10 오케이. 하이퍼블릭 함수 하이퍼블릭 함수도 구해준다. 그리고 뭐 코사인 값도 당연하게 구해준다. 특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y는 sin x 그래프 삽입. 잘 그려준다. 자,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얘도 잘 그려준다. 그리고 y는 뭐 탄젠트 역함수의 x 얘도 잘 그려준다. 자, 그 다음 해볼 것이 다른 수학적인 연산을 해주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을 구해라. 얘는 1부터 10까지의 서메이션이다. 얘를 구하면 55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인식을 못한다. 아직 이런 기능은 탑재하지 않은 것 같다. 앞에서 a는 1, 뭐 b는 2 이런 문자를 정의할 때 대문자로 썼는데 자, 소문자로 한번 써보자. a는 1, b는 2 a 더하기 b는 소문자도 잘 되고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로 정의를 해보자. 자, 기억은 1, 니은은 2. 자, 기억 더하기 니은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봐라. 자, 기억 같은 경우는 7로 인식을 하고 니은은 어떤 인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문자를 막 쓰면 안 되고 알파벳 위주로 정의를 하여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A, B 말고 알파, 베타로 정의를 해보자. 알파는 2, 베타는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는 2고 베타는 3. 자, 알파와 베타도 아직 인식을 잘 못한다. 그럼 세타는 4. 세타도 인식을 잘 못한다. 이왕이면 대문자나 소문자 알파벳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극한값도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리미트 값 중 하나인 자연상수에 대해서 리미트 값을 구해보자. 자연상수 2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미트 계산은 현재 메모장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n값을 설정하여 무한히 키워보자. n을 1이라고 두자.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이 1을 무한히 키워보면 다음과 같이 2.678 n이 33일 때 2.678로 수렴한다. 이 값을 더욱더 키우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n이 2252일 때 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2.718로 수렴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상수 이 값은 2.718이다. 즉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2.718로 수렴하고 이 값을 2로 정의한다. 이 2뿐만 아니라 파이도 보일 수 있다. 파이는 3.14, 159인데
5에서 반올림하면 3.14 이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간단한 수학이나 물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먼저 피타고라스를 풀어보자.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고 대각선을 정의해주자. 자, 빗변은 C이고 밑변은 A, 높이는 B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자, A는 3이고 B는 4일 때 C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C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B제곱. 그래서 C를 구하면 풀이 정확하게 5가 나온다. 여기서 A 값을 변화시켜줌에 따라서 당연하게 C 값도 변화가 된다. B 값도 변화시켜주면 당연하게 C 값도 같이 변한다. 이번엔 물리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 다이빙대가 있다. 다이빙대 밑에는 가시가 있고 이 다이빙대의 높이는 Hm이다. 이 다이빙대 끝에는 한 사람이 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이 사람이 도와줘요 도와줘요 외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서 이 손을 꽉 밟아준다. 꽉 밟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 이때 이 떨어지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높이는 h이고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로 우리가 구해야 할 문제이다. 문제. 이때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다. 이 m/s 제곱이라는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g를 잘 정의해 놓자. 여기서 이 g를 잘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ct로 인식하는데 얘를 지우고 g는 9.8 오케이. 자, 높이 h를 10m라고 가정해보자. 10m. 자, 이 친구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t초 후에 떨어지므로 증가한 속력 v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t가 된다. 낙하할 때 그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이 v는 gt가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h이므로 이 친구의 평균 속력을 이용하자. 이 평균 속력은 초기 속력 0과 이 가시 부근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인 v의 평균이므로 이 v를 2로 나눈 값이다. 즉 2분의 1 gt의 속력으로 t초 동안 떨어졌다. 이동한 거리 h는 2분의 1 g t 제곱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t이므로 t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t는 루트 g분의 2h가 된다.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낙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초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된다. t는 풀이 1.429초가 된다. 자, 10m에서 낙하하면 1.429초 만에 떨어지고 높이를 조절하면 이 시간이 달라진다. 우리 20m에서 떨어지게 되면 대략 2초 정도가 걸린다. 30m에서 떨어지면 2.4초가 걸리고 40m에서 떨어지면 대략 2.8초. 여러분은 떨어지게 된다면 몇 미터에서 떨어지고 싶은가? 100m에서 떨어지고 싶은가? 그러면 100m에서 떨어지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초 정도가 걸린다. 물론 이 결과는 공기 저항을 무시한 결과이다.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면 사실 4.5초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어쨌든 유용하게 물리 문제도 풀 수 있고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결과값도 빨리빨리 변화함을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포물선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각도로 던져야 공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를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 포탄이 있고 여기서 포를 뻥 하고 쏜다. 뻥 하고 쏘면 이렇게 날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느 각도로 쏴야 가장 멀리 날아가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포에서 출발할 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보자. V. 이 포를 쏘는 각도를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중력 가속도 G, 소문자 G로 표현하겠다. G는 9.8, 포가 날아갈 때 가로 방향의 속력을 V 코사인 A라고 볼 수 있고 세로 방향의 속력을 V 사인 A라고 볼 수 있다.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세로 방향의 속력은 최고점에서 제로가 된다. 그때의 시간을 t라고 둬보자. 그러면 이 포탄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두면 이 t는 g분의 v 사인 a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이 v를 가령 20이라고 두고 a를 30도라고 두자. 이 t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간은 이 포탄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러면 이 포탄이 다시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 t의 2배이므로 2를 곱해주면 이 t는 이렇게 된다. 이 t가 의미하는 건 이 포탄이 출발하여 떨어지기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이 총 시간 동안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이 가로 방향 속력에 이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이동 거리라고 하고 이동 거리는 이 v 곱하기 2t를 하면 되므로 g분의 2 곱하기 v 제곱 사인 a 코사인 a가 된다. 자, 여기서 2 사인 a 코사인 a는 g분의 v 제곱 사인 2a라고 볼 수가 있다. 이 값이 이동 거리인데 이 이동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인 값이 1이 되면 된다. 즉 사인 2a는 1이 돼야 하므로 a는 45도일 때 최대가 된다. 그런데 방정식을 푼 것이므로 방정식을 풀지 말고 이 메모장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 결과식을 가져와서 이 문자를 바꿔주자. g분의 v제곱 사인 2a이다. v는 20이라고 두고 g는 9.8이라고 두겠다. 자, a는 10도라고 쳐보자. g분의 v제곱 사인 2a라는 값은 이 결과가 이동거리가 되는데 우리 각도를 조절해서 이 이동거리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한번 보자. 자, 각도를 변화시켜주면 자 0도일 때는 0이고 자, 이 각을 늘려주자. 각을 늘리면 늘릴수록 포탄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한번 보자. 자, 25. 자,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 43일 때 40.717, 44일 때 40.791, 45일 때 40.816, 46일 때 떨어졌다. 즉 45도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뭔가를 던질 때 45도의 각도로 던지는 것이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메모장의 사용 기능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재미난 기능을 댓글로 남겨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아갈 것 같다.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끝!